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알려주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은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계약서 작성을 하기에 앞서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고 며칠 후 본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가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지되어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중개사가 나는 일은 할 만큼 했으니 중개 수수료를 일부 달라고 합니다. 기분이 찜찜해서 주변에 물어보니 계약서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중개 수수료를 주냐고 그런 경우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면 주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약의 절차 중 가계약의 진실에 대하여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결과만 보고 싶으신 분은 더보기란에 타임라인을 기재해 놓을 테니 결과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계약금과 중개보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계약금과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계약금의 중요성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먼저 지불합니다. 가계약금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는 매도자가 다른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계약 이행의 보증의 의미로 지불합니다. 가계약금은 매수자가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는 보증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는 가계약금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 체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불합니다. 가계약금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계약 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줍니다. 그럼 이제는 중개보수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대가입니다. 중개인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이러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됩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함으로 인해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중개인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중개보수는 시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개인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는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계약금과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로 각각의 역할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계약금의 지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약금 지급 시기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계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계약금의 형식으로 입금을 하는데 가계약금의 지급 방법은 가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최근 추세는 카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이 계약은 본계약의 일부이고 계약을 해지 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수인도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상호 동의하에 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인지 이렇게 체결된 가계약이 중개인의 고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도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중개인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중개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중개 수수료를 청구를 합니다. 이런 경우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의 관련 법규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법률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인은 중개계약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도 본계약의 일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개인이 가계약의 체결에 기여했다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중개보수 청구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중개인이 성실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그로 인해 거래가 실현됐다면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약 체결이 중개 업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를 뒷받침해줄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법의 계약 성립 요건입니다. 민법 532조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으로 청약자의 의사 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풀이하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사이에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할 필요는 없고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본계약 체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2005년에 나왔습니다. 그럼 가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 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 비로소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686조 제3항의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은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법 제61조의 상인의 보수 청구권은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법과 상법의 규정 취지나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급심에서 2005년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개인이 가계약 체결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면 가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계약의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을 위한 꿀팁 전달드립니다. 가계약금의 문구를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따끈따끈한 최신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2년 9월 29일 선고된 2022-247187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판결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볼 수 없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계약금과 중개보수의 진실에 대하여 파헤쳐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